안녕하십니까,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교수의 알기 쉬운 정치 철학 이야기 홍알정 시작해보겠습니다. 달려볼까요? 자, 이제 오늘부터 한 네 번 정도 걸쳐서 또꾸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자유주의를 비판했던 것은 전형적으로 계급관계, 노동 문제 이런 거였어요. 뭐 그건 대단한 그 사상적인 전환입니다. 주로 이제 헤겔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 정치를 비판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노동자의 정치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막스가 1848년에 발표했던 그 소위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 선언문이죠. 또 이제 노동자 정치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가난한 사람, 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48년을 즈음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막스가 후기에 썼던 자본론,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정치 중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치는 그동안에 다 부르주아의 정치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노동자 정치라는 게 생겼고, 그래서 20세기 후반까지 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진보와 보수의 전형적인 대립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의 어떤 자유주의 비판과 그 노동자 정치가 갖고 있는 함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꾸빌은 사실은 주로 이 자유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막스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할 소위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혹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민사회 자체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꾸빌은 자유주의 자체를 혁명적으로 완전히 분쇄하거나 없앨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를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도저히 자유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그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였냐면 노동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야 했다는 거예요. 습속의 문제였어요. 이 습속이라는 게 뭐예요? 헤겔의 지틀리카이트도 습속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 문화적인 태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한 개인들의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작동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이 습속 혹은 공통신념이라고 하는데,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 좀 봅시다. 이제 이 그림이 저희 또꾸빌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인데, 이 또꾸빌의 사상은 사실은 잠깐 보면 이 두 책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두 책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가 먼저 쓰여지고 이게 나중에 쓰여졌는데, 지금 저 그림은 제가 이제 주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 정리를 좀 한 건데, 뭐냐면 또꾸빌은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혁명부터 해서 1830년대의 혁명, 다시 또 왕정 복구가 됐다가 1848년 노동자 정치가 나오는 이 모든 한 50년, 60년에 걸친 이 프랑스 혁명의 이 논리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또꾸빌이 질문하는 거, 왜 프랑스는 그렇게 많은 그 혁명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가 안 바뀌냐? 왜 살기 좋은 세상에 안 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좀 성급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작동돼요. 왜냐하면 1987년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었는데, 그때 1987년 6월 항쟁을 하면서 군부 정권을 타도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뭐 35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가 그렇게 과연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내가 원했던 것은 살기 좋고 평등한 사회가 됐느냐? 별로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정치판 여전히 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수준이 너무나 저급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또꾸빌의 이 질문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마르크시즘의 시대가 갔다고 얘기한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인데, 적어도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진보 운동권에서 마르크시즘을 갖고 뭐 사회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좀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문화적인 혁명, 문화적인 변혁을 꿈꿀 때 제가 보기에는 또꾸빌의 문제의식이 깊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한계를 극복을 하고 우리가 자유주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또꾸빌을 꼭 거쳐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또꾸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꾸빌 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소위 이제 이 구체제라는 게 앙샹레즘이죠. 구체제라는 게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급 구조가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죠. 왕과 귀족과 평민이. 이게 이제 소위 불평등한 신분 질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꾸빌 보기에 또꾸빌은 사실 귀족이었어요. 굉장히 잘 살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판사도 하고 그야말로 본인이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이 또꾸빌이 보기에 이 구체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프랑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외국과 무슨 전쟁을 한다거나 무슨 큰 재난이 겪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귀족들이 중앙에 있는 왕한테 가서 소집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야 우리가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안 좋고 지금 뭐 독일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각 지역에서 뭐 십시일반에서 돈 뭐 100만 원씩만 좀 구해와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족들이 와가지고 평민들한테 그걸 자세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전쟁 위기가 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도 뭐 100만 원 구하려니까 한 10만 원만 모아서 내자. 내가 한 2만 원 낼게. 내가 먼저 없는 거 있는 거 같아서 한 2만 원 만들어 낼게. 너희들도 뭐 한 10원씩 100원씩만 내서 뭐 한 8천 원 만들어 와라. 이렇게 먼저 설선수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보기에 아 우리 귀족님이 참 훌륭하시다.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쌀도 나눠주고 돈도 많이 내고 특히 이제 이 당시에 귀족들이 뭐냐면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불어로 얘기하면 라 노블레스 에 오블리제 드 페르 quelque chose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noble is obliged to do something. 귀족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된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먼저 나가서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 먼저 나가 죽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이렇게 당시에 그 근대 사회에 진입한 근대 사회라는 게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뻘핏하면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근데 귀족들이 그런 왕의 명령을 받고 지역에 와서 평민들한테 야 우리나라 위험하다. 내가 돈도 더 나고 내가 먼저 전쟁에 나갈게. 너희들은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꾸빌이 얘기하기에는 니들이 보기에 니들이 누구예요? 좌파 이런 거죠. 주로 막시즘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다 그냥 뭐 저 불평등한 계급 사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가 그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평민들도 귀족들이 되게 존경을 보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하고 이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89년 대혁명을 통해서 또 1848년 2월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운동, 계급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그래서 왕과 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남는 게 뭐예요? 그 왕과 귀족들 사이에를 자리 채운 게 뭐냐면 거대해진 중앙집권 행정국가가 들어섰다는 겁니다. 뭐 몇십만 명이 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서 중앙집권 행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귀족들이 중앙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공무원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 월급 받고 많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지역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부산이나 양산에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자기들끼리 뭐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무슨 수해 복구 지원금이라고 돈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산이나 김해는 뭐 수목이 많고 그래서 나무를 사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냥 다 일률적으로 무슨 콘크리트 열포대, 뭐 철근 열포대 이렇게 보내고 니들이 알아서 다리 만들고 수해 복구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에 맞는 행정이 안 되죠. 또 평민들은 과거에는 이 귀족들이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십시일반 돈도 내고 뭔가 전쟁에 나가겠다는 애국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세금 냈는데 뭘 또 내가 무슨
전쟁을 나가고 뭐 또 왜 전쟁 구호금을 내가 왜 내? 이러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평등은 인간을 외롭게 한다는 말을 해요. 이게 뭐 이 나중에 그 제가 썼던 그 이 파워포인트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미국 민주주의 4부에 보면 모든 것이 법과 중앙집권화된 행정국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개인이 다 독립적이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쪼크빌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주의가 오히려 전체주의화 됐다는 얘기를 펴요.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 88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 업무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규칙이 있고 법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관둬.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쾌락. 뭐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적인 쾌락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1848년에 2월 혁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848년 2월 혁명이 뭡니까? 그 1848년 2월 혁명 끝나고 6월 달에 폭동이 나는데 2월 혁명은 뭐예요? 그 루이 편립이 1830년부터 한 20년 가까이 했던 귀족 정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주의가 시작된 해죠. 그런데 그 2월 혁명이 난 다음에 6월 달에 노동자와 이 도시 중산층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뭐 했었냐면 국가 공장 노동자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취로 사업 같은 거 한 거죠. 국가가 돈을 내서 사람들 모아다가 너 이런 일을 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돈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 구제 사업을 한 거예요. 그 돈을 다 어디서 구했냐면 도시 중산층이나 농민들이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익을 받는 건 빈민층이나 노동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 이게 도시 중산층의 얘기고 노동자는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먹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판 한번 싸움이 붙어요. 그러다가 1848년 6월 달인가 피해 일요일 사건 3일 동안 뭐 1000명인가 2000명이 그 죽죠. 까베냑 장군이 이끄는 그 보수 우파의 진압군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이게 바로 이제 1848년 6월 봉기라고 하는 건데 이때부터 소위 자유주의자들과 노동자 정치가 구분이 돼요. 그 전까지는 자유주의자 그러면 그 안에 도시 노동자, 농민, 노동자, 빈민층 다 그냥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귀족 정치나 왕정을 비판하는 사회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1848년 6월 때부터는 자유주의자와 노동자 정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두고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마르크스는 이 6월 폭동이야말로 계급 정치가 나타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 소위 사회주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 가능한 사회라고 본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꾸비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뭐냐면 1848년 6월에 나타났던 이 6월 봉기는 타락한 민중의 습성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 귀족들 잘 살아? 예전에는 귀족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이 하인들이나 평민들이 그렇게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저 귀족님들이 참 돈도 많으시지만 우리 아래 것들한테도 참 잘해주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참 잘하고 나는 저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 이런 노예에 대한 명심, 그러니까 하인으로서의 명예심 같은 게 있었다. 근데 1848년 즈음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평등의 시대가 왔어요. 떡고벨은 이제 평등의 시대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신분 질서가 없어져 있거든요. 또 사회적으로 사회주의냐 하는 평등의 이념이 굉장히 득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서 저도 떡고벨이 보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 무슨 귀족들, 너 돈 많이 벌어? 그럼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무슨 자동차 벤츠 타고 다녀? 그럼 나도 타고 다녀야 돼. 응? 그러면서 자본가들이 잘 살고 뭐 이렇게 그 풍요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임금을 착취해서 그런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 저놈들이 다 우리 거 뺏어갔다. 저놈들을 다 때려잡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런 물질적인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48년 6월 봉기를 만들어냈던 본질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또꾸비를 보기에 대단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1851년 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파워포인트 제가 썼습니다만 1848년 2월 달에 봉기가 나고 그때 이제 노동자 정치가 죽었어요.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루이 필립이 사라진 자리에 왕으로서 루이 필립이 사라진 자리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죠. 왜냐하면 공화정을 처음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좌파에서는 루이 블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고 우파에서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문인이죠. 문인. 그렇게 이제 후보로 나와서 대체로 좌파의 루이 블랑이 될 거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이름도 듣도 못한 루이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투스타 군인이었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조카였어요. 이 사람이 선거 막바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선거운동도 별로 안 하고 한 두세 달 만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이 사건이야말로 현대 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851년 그 대통령 선거 당선된 다음에 1년인가 2년 뒤에 황제로 다시 즉위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독재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가장 그 민주 정치가 극성화됐던 시기에 독재 정치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군인을 통해서 이 전제 정치를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루이 보나파르트를 찍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이걸 두고도 막스와 또꾸벨의 입장이 달라요. 마르크스는 무월 18일 태제 루이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 썼던 이 정치 논평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 3부작이라는 책에 이렇게 묶여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농민들이 이 루이 보나파르트를 지원을 했는데 이 루이 보나파르트를 지원했던 농민들이 허위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잘못 전도된 의식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꾸빌은 그 농민들의 투표 행위를 어떻게 보냐면 타락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타락한 마음이에요? 당시에 이 프랑스 경제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실업이 왔고 공황이 왔어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프로이센이나 이런 외부 국가로부터 이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뭐냐? 우리 옛날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시대 때가 좋았다. 그 사람이 독재를 해서 황제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고 우리가 뭐 러시아까지 아니면 저기 알제리까지 침공해서 식민 지배도 넓혔는데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조카래. 이 사람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우리 과거의 옛날 영광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할지, 이 사람이 독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떤 정책적인 안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야 뭔가 한번 맡겨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거기 써 있죠. 자유를 이 헛된 시도, 뭔가 헛된 시도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차선책으로 하나의 주인 밑에서 모두가 평등한 하인으로 사는 것이 실속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냥 다 우리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대외적으로 힘든데 그냥 우리 독재자가 나오더라도 옛날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이념적으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민주적 전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데스포티즘 데모크라티라는 말을 써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930년대에 히틀러를 뽑았던 독일의 중산층도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전쟁 배상금 달라고 그래요. 근데 히틀러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면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히틀러 지가. 근데 독일의 중산층이 그 사람 뽑았어요. 히틀러를 뽑으면 독재할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뽑았어요. 그 다음 1970년대 피노테츠 정권이 칠레에 섰을 때도 그래요. 칠레가 그때 그 전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었어요. 아이엔데 정권이라고 뭔가 복지 정책도 많이 하고. 근데 재정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다음 미국으로부터 압박도 많았어요.
피노체트가 혁명을 하고 구테타를 했을 때 그걸 묵인했어요. 그래서 피노체트가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뽑아줬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2851년에 보나파르티즘이 등장한 이 논리는 그 이후로 지난 150년, 160년 동안 현대 정치사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념이 있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독절할 줄 알면서도 뽑아주는 정치 행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크빌에 의하면 타락한 습석 때문이다. 혹은 민주적 전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 거예요. 도크빌이 뭘 봤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1인 1투표를 해서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어떤 습속을 고양시키고 타락한 마음을 바꾸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그런 것 없이 사람들에게 다 투표해봐 라고 하는 것으로 맡겨두면 오히려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이런 또꾸빌의 우려와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